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집값이 급등한 청주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조치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부당하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거침없이 오르던 청주 집값은 정부 발표 직후 단지마다 급매물이 몇 개씩 나오는 등 일단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추경 매수를 고민하던 지역 실수요자들은 한숨 돌릴 여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3, 4년 집값이 오른 대전은 규제에 그렇게 뜸을 들이더니 청주는 몇 달을 못 놔두고 전광석화처럼 칼을 빼들었다며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 그리고 이게 불과 일부 단지에서만 급격히 오른 거잖아요. 청주 전체에 해당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오송읍이 조정 대상 지역에 묶인 것도 논란입니다. 주택 경기가 최근에서야 반짝 좋아졌을 뿐 단지 개발 이후 줄곧 죽을 쓰고 있었고 향후 대규모 아파트 분양도 앞두고 있는데 성급했다는 반응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규제에 묶여가지고 지금 분양해야 될 아파트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 게시판에는 청주 조정지역 지정을 재고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왜 집값은 딴 데서 다 오르고 정작 집값 회복도 못한 청주시가 제재를 받아야 하느냐는 주장에 하루 만에 2,000명 넘게 동의를 눌렀습니다. 한편 조정 대상 지역 분양권 전매 제한 기준을 놓고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국토부는 분양권 전매 금지 시작 기준을 처음엔 6월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 발표했다가 이를 6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정정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청주에서 동거녀와 다투던 40대 남성이 이제 2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은 채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다행히 아이의 목숨은 건졌지만 현재 이 남성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SUV 차량 앞을 순찰차가 막아섭니다. 경찰관이 다가서는 순간 차량 안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량 안에 있던 남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겁니다. 불이 붙은 남성이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몸을 구르는 모습도 인근 CCTV에 포착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청주시 성화동의 한 사거리에서 41살 A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22개월 된 아이를 안은 채 불을 질렀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양육 문제로 다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자 분신을 시도한 겁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던 아들은 경찰이 재빨리 구조해 크게 다친 데는 없었습니다. 불이 거의 점화되면서 바로 아이를 구출했기 때문에 아이는 거의 외상이 없고요. 이들은 새터민 가정으로 전해졌는데 A씨의 아내는 열흘 전부터 별거 중인 남편이 새벽에 갑자기 찾아와 자신을 폭행하고 아이를 데려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는 현재 상반신 2도 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치료 상황에 따라 A씨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쓰레기 처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천과 음성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 처리장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기물을 실은 트럭이 쉴 새 없이 오갑니다. 생활 폐기물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까지 매립합니다. 진천과 음성에서 나온 쓰레기를 소각하고 매립하는 광역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입니다. 이곳은 2035년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매립 종료 시한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양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매립장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양은 지난 2014년 하루에 85톤 규모였지만 불과 5년 만에 1.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14년도부터 공동주택이 지금 짓기 시작했거든요. 혁신도시 내에 지금 한 2만 5천에서 2만 7천 명이 늘어남으로써 쓰레기 대란이. 음성군과 진천군은 우선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 폐기물 시설의 하루 소각 규모를 50톤에서 100톤으로 늘려 매립 시한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계속 설득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지난 2010년 진천과 음성의 쓰레기 처리를 시작한 광역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은 매립 종료까지 7단계 중 2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옥천군이 신라시대 굴산성으로 추정되는 청성면 이성산성에 대한 시굴 조사를 벌였습니다. 앞으로 정식 발굴을 통해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을 받아 정비할 계획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시굴 작업이 진행 중인 충청북도 기념물 163호 옥천군 청성면 이성산성입니다. 물을 모아뒀던 집수지와 수열유구, 주거 유적이 드러났습니다. 이성산성은 삼국시대 신라가 쌓은 굴산성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가 서기 486년 소지 마립간 시기 3년산성과 굴산성을 개축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굴산성인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청산면, 청성면 일대는 삼국사기 기록에 굴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굴현의 치소성으로 기능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성산성은 둘레 1140m, 면적 5만 9천여 제곱미터로 보청천을 낀 구릉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2015년 서쪽 성벽에 대한 긴급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 등으로 미뤄 3년 산성보다 앞선 5세기 신라 토성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시굴 조사에서도 5세기 경주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수준 높은 토기 조각이 발굴됐습니다. 이 동네 생길 때부터 동네 이름이 여가 산성이고 성이 되고 성안이고 그 지금 뭐 판대. 옥천군은 3억 9천만 원을 들여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성안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굴산성으로 확인되면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토성이 됩니다. 성과가 좀 나오면 사적을 지정을 하고 종합정비 계획을 갖고서로 전체적인 복원을 해서 발굴 조사는 또 1500년 전 옥천과 충북 지역의 역사 문화상을 밝히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교육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도 큰데요.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에선 감염 우려 때문에 교생 실습이 학생 없이 나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비 교사들은 한 번뿐인 실습인데 학생들을 만나지 못해서 아쉬움이 큰 상황입니다. 지원 송혜림 기자입니다. 춘천교육대학교 4학년 학생 A씨는 지난달부터 교육 실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출근해 학생 없는 빈 교실에서 혼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정받은 학교의 학부모들이 인근 아파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교생 실습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2주간 직접 실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정을 바꿔서 아동들이 모두 하교한 다음에 저희가 출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기존 4주였던 교생 실습은 2주로 줄었습니다. 이마저도 학생 없이 하게 된 겁니다. 교육 실습은 예비교사가 가장 기다리는 과정인 만큼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교대를 다니면서 마지막 실습이기도 하고 또 내년에 임용고시를 치고 교사가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연습의 입장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추억도 앗아간 셈입니다. 수업만 아니더라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이번에 아예 봉쇄가 돼버려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학교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용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뭐 사실은 또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 나머지 실습 대학교 교생들은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 사태가 교생 실습 현장마저 서글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 올여름 부산 해운대에서 특급 호텔들의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럭셔리 호텔을 내세운 롯데 시그니엘 호텔이 개장한 데 이어
라이벌 신세계 조선호텔도 8월에 새로운 브랜드의 호텔을 해운대에 선보입니다. KNN 김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호텔의 최상위 브랜드 시그니엘이 해운대에 개장했습니다. 260실 규모로 LCT 랜드마크동의 3층부터 19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작 관광 중심지 해운대에는 호텔이 없던 롯데는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이 개장식에 총출동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달맞이 고개부터 동백섬까지 폭넓게 감상할 수 있는 탁월한 조망권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힙니다. 럭셔리 호텔을 표방한 만큼 1:1 에스코트 등 탁월한 서비스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전 객실에 오션뷰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외 수영장, 아웃도어즈에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부산 해운대에는 롯데 시그니엘 외에도 또 다른 특급 호텔이 곧 선보일 예정이어서 성수기를 앞두고 전국적인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업계 라이벌 신세계 조선호텔의 새로운 브랜드 그랜드 조선이 부산에서 첫 선을 보이는 것. 기존 노보텔을 리모델링해 8월에 개장하는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광객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린이 동반 가족 고객을 위한 키즈 플로어를 비롯해서 테마별 키즈룸을 준비하여 객실의 차별화를 두고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갈 수 없는 만큼 해운대에는 올여름 전국 관광객이 몰릴 전망으로 특급 호텔들의 경쟁도 날씨만큼이나 뜨겁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모처럼 만에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남부 지역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우산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내일부터는 오늘 하루 주춤했던 낮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청주의 한낮 기온은 29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5도가량이나 높겠는데요. 다시 더위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내일은 오후부터 밤 사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북부 지역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번에도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또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을 대비해 작은 우산은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다시 부지런히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충북 전역의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불볕더위에 시동을 걸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충청권 최초의 국립호국원이 지난해 우리 지역 괴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국립괴산호국원 조성 사업이 7년 만에 마무리가 된 건데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괴산호국원 박동규 현충과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국립괴산호국원 작년에 이제 세워져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립괴산호국원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네. 아마 호국원이 생소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국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서울이나 대전에 있는 현충원은 익숙하실 텐데요. 호국원 역시도 서울이나 대전에 있는 현충원과 같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유공자분들이 안장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또 그런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국립괴산호국원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와 그리고 거주 분포를 고려해서 중부권에 거주하고 계신 6만여 참전 유공자의 편의를 위해서 충북 괴산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네. 지난 2012년에 충청북도 괴산군이 부지로 선정되고 2017년에 본공사 착공하고 그리고 지난해 6월에 개원준비단이 발족해서 10월에 마침내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국가 유공자 분들을 모시는 국립묘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자, 이제 개원한 지가 작년 이제 말에 개원을 해서 얼마 안 돼서 안장을 많이 안 됐겠네요. 얼마나 안장이 됐나요? 네, 예상보다는 많이 안장이 된 상태고요. 네. 지난해 10월 11일 개원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유공자 5,300여 분, 그리고 배우자 1,500여 분을 포함하면 네. 약 6,800여 분이 안장된 상태입니다. 네.
저희 국립괴산호국원은 부지가 총 27만여 평인데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제1묘역은 2만여 유공자를 안장할 수 있고요. 네. 순차적으로 제2묘역과 제3묘역을 확충하면 총 10만여 유공자를 모실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호국원이 될 예정입니다. 엄청 크네요. 네, 굉장히 큽니다. 네. 전국에서 제일 큰가요? 네, 지금까지는 전국에서 제일 큰 호국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전국에서 이제 이 호국원이나 현충원 같은 그런 국립묘지가 많잖아요. 전국에는 얼마나 있나요? 네, 현재 전국에는 11개 국립묘지가 있고요. 네. 현재는 1955년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된 국군의 군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서울 동작동에 조성된 묘지를 시초로 해서 대전 현충원과 호국원, 민주묘지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과 대전에 현충원이 지금 있고 또 민주묘지는 3.15, 4.19, 5.18 민주묘지가 각각 창원과 서울 그리고 광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호국원은 현재 참전유공자의 거주 분포와 접근성을 고려해서 경북권의 영천, 경남권의 산청, 그리고 호남권의 임실, 수도권의 이천에 이어서 그리고 수도권의 이천에 이어서 중천권의 괴산호국원이 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제주에도 국립묘지를 착공 중이고요. 또 연천에도 국립묘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국립묘지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총 11개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름이 좀 다 다르네요. 이제 저희가 친숙한 현충원, 그리고 이제 괴산호국원, 그리고 민주묘지도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다는 건 이름마다 모시는 분들이 다 다르다는 건가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현충원 앞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현충원이나 호국원 그리고 민주묘지가 안장 대상이 각각 다른데요. 네. 현충원의 경우는 대통령이나 순국선열, 애국지사 그리고 전사나 순직 그리고 공무상 다친 군인과 경찰, 순직한 소방공무원 그리고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이나 무공수훈자, 국가사회 공헌자나 2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 그리고 의사상자가 해당하고요. 네. 호국원의 경우에는 주로 참전 유공자가 안장되시고요. 다만 현충원에 안장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호국원에도 안장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 역시도 호국원 안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묘지의 경우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부상당하신 분이나 사망하신 분들 또 특별히 공로가 있으신 분들이 안장 대상이 되십니다. 네. 그러면 괴산호국원에는 주로 이제 전쟁에 참전했던 유공자들이 안장이 되시고 장기 복무하신 제대 군인이 안장이 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호국원이나 현충원 같은 국립묘지에 안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국립묘지 안장관리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네. 혹시나 어려우신 분들은 각 호국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완료되면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고요. 네.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방금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또 문의하시는데요. 네.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호국원 블로그에 사진과 함께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글을 게시해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마저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보고 따라하실 수 있는 신청 방법을 게시해 놓았는데요. 어려우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아주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모두가 안장되시는 건 아닙니다. 법적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또 범죄 경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또 다른 국립묘지에 안장된 적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신 분이나 혹은 병적 기록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안장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심사를 받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보통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길면 2, 3일 정도 걸리고요. 다만 이것은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장의 경우에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보통 짧으면 1개월에서 길면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신청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인터넷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호국원에 직접 찾아가도 접수할 수 있겠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고요. 오직 인터넷만? 네, 어려우신 분들은 네.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도움을 청하시면은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신청을 하고 바로 이제 되는 게 아니고 심사해야 되는 기간이 아까 이제 몇 개월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돌아가신 이후에 신청을 하면은 좀 늦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그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 가족들이 신청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7월부터 생전안장 심의제도라는 것을 도입했는데요. 네. 유공자가 살아계실 때 안장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공자 사망 이후에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면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설묘지 등에 임시로 안치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가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80세 이상의 유공자가 병적 기록에 이상이 있거나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유공자 본인께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안장이 심사 승인이 된 후에는 호국원에 어떻게 이제 어떤 과정으로 안장이 되는 건가요? 네. 화장을 한 유공자 분을 모시고 저희 호국원에 도착을 하게 되면 저희 제복을 갖춰 입은 저희 의전단이 정성을 다해서 맞이하고 접수를 도와드리고 또 국립묘지용 유골함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접수와 이관 작업이 모두 끝나면 유가족의 선택에 따라서 일일 합동 안장식이나 혹은 개별 안장식을 통해서 봉안담에 안장을 하게 됩니다. 네. 다만 이때 말씀드린 일일 합동 안장식은 저희가 평일 오후 2시에 저희 호국원 현충관 강당에서 거행하는데요. 성대한 국가의식을 통해서 유공자에겐 예우를 하고 또 유가족에게는 자긍심을 심어드립니다. 모든 합동 안장식이 끝나면 야외 봉안담에서 안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 안장식의 경우에는 일일 합동 안장식 외의 시간이나 혹은 주말의 경우에 실시하는데요. 간단하게 봉안담에서 안장 의식을 거행하고 안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에서 진행되는 일일 합동 안장식은 거행하지 않고 개별 안장식만 거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바뀐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한 서비스를 또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가요? 네, 제목이 편지 읽어주는 호국원 지금 전화로 갑니다라는 서비스인데요. 편지를 읽어주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또 그에 따라서 호국원에 방문하지 못하는 유가족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작한 행사인데요. 유가족께서 부모님이나 할아버님, 할머님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편지로 쓰셔서 저희 호국원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앞서 말씀드린 제복을 갖춰 입은 의전단이 정성을 다해서 읽어드리고 또 간단하게 의식도 진행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촬영해서 유가족에게 직접 전달해 드립니다. 벌써 20건 이상의 영상 편지를 저희가 전달해 드렸는데요. 유가족분들이 전화나 혹은 댓글로 너무 고맙다는 표현을 해주셔서 뭉클하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합니다. 혹시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호국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게시를 해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영상이 올라와 있군요. 네. 유가족들에게는 잊지 못할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별한 서비스가 하나 더 있다고 들었는데 영상으로 보는 특별 추모제. 네,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호국원에서는 평일 오후 2시에 일일 합동 안장식을 거행했었는데요. 품격 있는 국가의식으로 거행해서 유공자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그 모습을 유가족이 보고 또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일 합동 안장식이 잠정 중단되었는데요. 많은 유가족분들께서 문의를 하시고 또 아쉬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획한 행사입니다. 일일 합동 안장식이 개최되던 바로 그 안장식장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의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다만 코로나19 상황인 것을 감안해서 유가족의 참석은 없이 진행합니다. 대신 그 의식을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하고 필요하신 유가족에게는 전달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1일 합동 안장식이 중단된 1월 30일부터 개별 안장식을 거쳐서 안장된 고인의 유가족들이고요. 6월 20일까지 저희 호국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하지 못하는 유가족들의 아쉬움을 저희가 편지 읽어주는 호국원 지금 전화로 갑니다로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었다면 이번 영상으로 보는 특별 추모제를 통해서 1일 합동 안장식을 통해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해 아쉬운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호국원을 유가족들이 갈 수가 없나요? 방문을 못 하나요? 굉장히 많은 유가족들이 오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돌아가시는 것은 코로나19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많이들 오시고요. 또 방문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호제나 혹은 49제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많이들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 개원이 이제 작년이 됐는데 개원 이후에 요즘 이제 호국원의 직원분들이 가장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코로나 때문에 바쁜 건가요? 왜 바쁜신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요즘이 이장하기 좋은 기간이라고 알려진 윤달이기 때문인데요. 네. 지난해 10월 개원 직후부터 이번 윤달에 이장을 하시려는 분들의 신청이 폭주해서 저희가 기간 내에 심사를 해드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네. 윤달이 시작이 5월 23일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주말에 많게는 하루에 200여 분 이상의 유공자와 배우자를 안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서 혹시라도 유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유가족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족의 편의를 위한 작업도 병행했는데요. 묘역 가까운 곳에 임시 민원실을 설치해서 네. 유가족의 이동 동선을 최소한으로 하였고요. 또 더워진 날씨에 대비해서 이동식 천막과 선풍기를 설치해서 쉼터를 확충하였습니다. 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괴산군청이나 혹은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 주 2회 야외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실내 공간인 재래실이나 민원실의 경우에도 매일 5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실과 재래실 출입 시에는 발열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티슈형 손소독제를 유가족 여러분들께 배포해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네, 지금 괴산 호국원이 바쁘니까 이제 다른 국립묘지도 비슷하게 많이 바쁘겠군요. 윤달이니까. 네, 아무래도 윤달이 이장 신청하기 좋은 기간이라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네. 저희 호국원뿐만 아니라 다른 호국원이나 현충원도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호국원 같은 경우는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더 바쁜가요? 네, 네. 아무래도 특히 예를 들자면 지난해 가장 안장이 많았던 1년 동안 안장이 많았던 영천 호국원의 1년 안장 기수보다 이번 윤달 한 달 동안 저희 호국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네. 정신 없으신데 또 오늘 방송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괴산 호국원이 이제 단순히 그 묘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민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또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자체로 후세에 대한 교육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호국원은 지난해 개원 이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했었는데요.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 때문에 다양한 행사를 거행하지 못하고 온라인 행사를 집중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서해수호의 날에는 서해수호 용사들을 추모하는 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저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종료되면 지역 주민이나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롭고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괴산 호국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국립괴산호국원의 박동규 현충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2부가 시작됩니다.